참으로 오랜만에 개성국 TV의 한성주 장군님의 시사 브리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도 오랜만에 한성주 대표님 지금 찾아뵙습니다. 장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들 독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제 제가 땅굴안보 관련해서 이제 명예훼손, 모독 및 업무방해 이걸로 항소심을 했는데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제1심의 선고대로 8개월 징역에 2년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는 말 한마디 한마디 명예훼손, 모독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하면서 이제 또 시국이 시국이라만큼 여기에 대한 시사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9월 15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네네. 예. 근데 지금 대표님은 저야 뭐 선교제에 있어서 까무잡잡하더라도 뭐 이해가 되지만 많이 까무잡잡해지셨어요. 그렇습니까? 한국이 많이 더웠나요? 네. 저도 참 길거리를 걸으면서 네, 하여튼 너무 오랫동안에 뵙지를 못해서요.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 법정에도 한 30명 이상의 또 우리 애국 동주들이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그걸 하면서 땅굴 있다 대비해야 된다라고 우리 항소심 재판부에다가 탄원서를 내어주신 한 1,500여 명 이상 또 제가 모르는 분들 하면은 한 2,000명에 가까운 탄원인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감사를 못 드리는 것 용서해 주시고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에서도 어느 나라도 굉장히 뭐 인도네시아, 미국, 네. 시카고에서도 보내주시고 네. 또 뭐, 필리핀, 네, 호주에서도 네, 보내주시고 호주, 또 필리핀 네. 선교지에서 꼬마 꼬마 아이들이 또 서명을 해갖고 몇 명 정도가 보냈죠? 68명이 보냈습니다. 예. 직접 필리핀에서. 예,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영문으로 써서 작성해서 예, 너무. 보내고.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님도 구속되신 것처럼 구속을 검사 쪽 그쪽에서는 구속하자 그랬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발순 노인분들, 발순에 가까운 어르신들. 노인분들도 또 발순 넘기신 분들도 탄원서에 해주시고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다시 한번 또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다시 시사 브리핑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또 시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선일보 과거에는 제가 몇 명에 간쳤다니 뭔지를 이제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또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알 국민들은 다 아신다고. 네, 집행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조선일보 9월 15일 금요일자인데 문 대통령께서 전술핵 반입 동의 안 한다, 반대한다라고 했죠. CNN과 인터뷰를 했고 북핵에 우리도 핵 맞서면 남북 간 평화 유지가 어렵다. 북이 핵을 갖더라도 우리는 핵 안 갖고 평화를 유지하겠다. 제재 대화 병행 정책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북핵에 항복하겠다라고 하는 뜻이냐. 1592년도 임진왜란이 났지 않습니까? 임진왜란이 4월 13일 날 시작이 됐는데 그 전까지 선조는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외변 안 난다. 절대로 도망가지 말고 집 지켜라. 이랬는데 난 겁니다. 그러면 선조 대왕은 유성룡, 그 당시 좌의정이죠. 국방부 장관을 지휘하는 삼정승 가운데 좌의정 유성룡 씨가 이제 외변이 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하는데 철저하게 깔고 뭉기고 외변은 없다. 민심은 동요하지 마라. 이러면서 전쟁을 맞이한 사람이 선조 왕입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북핵은 위험하지 않다. 대화로도 풀 수 있다. 이걸 계속 고집하는 1592년도에 이제 선조 왕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서 북핵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합니다. 선조 왕이 유성룡, 좌의정 유성룡을 핍박했던 것과 똑같이 전술핵을 가져다 놔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압박하면서 북핵에는 항복하자라고 하는 결과론적으로
그러한 위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2당 자유한국당과 또 국민당 아니 정의당인가? 네 정의당 그 당에서는 심상정 그분이 하시는 아니야 거 그 정의당이 아니죠. 자한당 한국당과 요새는 당도 관심이 없어요. 네. 옛날에다 당 유승민당 유승민당에서는 공격을 했죠. 아예 안보를 포기한 대통령이다. 그리고 또 홍준표 씨는 어떻게 우리 세총 네. 이런 것을 개량을 해갖고 대포를 맞겠다고 하는 거냐? 그러면 할 소리는 있군요. 공기총을 개량해갖고 대포를 막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맞죠. 북한 핵을 우리가 아무리 다른데 투자를 한다고 그걸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방법은 전술핵과 우리가 핵무장하는 것이다. 그것으로라도 우리가 미국과 협조해서 북핵에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4차 핵실험 2015년 1월 달에 있었죠. 4차 핵실험에 끊었던 대북 인도적 지원을 6차 핵실험 올해 9월 3일 날 있었죠.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라고 나온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그래서 북핵을 지원하겠다는 거냐. 결국은 이 돈이 들어가면 큰 돈인데요. 800만 달러면요. 91억 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세계는 제재 국면으로 들어갔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돈을 퍼주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정서와 어긋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게 국민의 바람일까요? 뭔가 지금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 반원전 환경단체 공론화위에서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왜 이탈하느냐? 백지화 공약 이제 원전은 백지화하겠다 하는데 지금은 중립지키겠다 하고 후퇴를 한 겁니다. 이 후퇴는 안 된다라고 반원전 환경단체가 이제 공론화에서 빠져나가서 공론화 자체를 무산시키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전 이거 하면은 안 됩니다. 엄청나게 세금으로 그걸 이제 막아야 됩니다. 화력 발전을 하든지 이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또 환경의 문제도 더 큰 또 환경의 문제를 가져오고.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웃는 얼굴로 이렇게 나왔는데 북한의 핵 개발은 체제 안전 보장받기 위한 것. 그리고 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제 안전 보장받기 위한 것이니까 저거는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중러가 유엔 결의 잘 이행하면 이번 결의 대단히 실효성 있을 것. 찻대고 퍼대고 다 했는데 무슨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원유 공급도 차단하자고 하는 것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서 못했고 또 김정은이 호주머니 그다음에 김정은이 여동생 그 호주머니 그다음에 황병서나 뭐 이런 호주머니를 다 묶어놓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중러가 했죠. 그래서 선조가 1592년 외변은 없다. 일본은 쳐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북의 남침은 없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형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검토 하필 이 시기에 왜 하느냐? 하필 이 시기에. 여기 인비저블 핸드가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전술핵 얘기 꺼내지도 말라던 워싱턴 나토식 공유는 고려해 볼 만하다. 금기시해왔던 미 싱크탱크들 이전 협상 카드로 거론 가능하다. 왜? 이 레드라인을 침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ICBM이 워싱턴까지 때릴 수 있도록 지금 개발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급해졌습니다. 미국이 다 급해졌습니다. 자, 전술핵 반대가 더 많긴 하지만 트럼프 정부와 가까운 전문가들 미국 전술핵 한국에 재배치하고 핵 정보 사용권은 공유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북중 자극해 안보 불안만 가중된다. 미 배치할 전술핵 인력도 없다. 중국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북도 선제 공격 유혹이 느낄 것이다. 한국, 미를 못 믿는 게 문제다. 미국 전략자산 추가 배치와 미사일 방어 확충이 현실적 대안이다 하고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보면은 언론은 어느 편인지 아주 애매꾸리하게끔 쓰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반역의 언론들입니다. 자, 국군의 날 행사 때 대북
무력 시위를 하겠답니다. 평택 해군기지에서 28일 열린다. 북타격용 무기들 대거 공개한다 하는데 공기총 성능 개량해갖고 대포를 대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핵 이외의 것으로 그것이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홍준표 씨가. 자, 홍준표 친박 반대 정면 돌파하겠다. 최경환이는 홍준표는 폐륜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폐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준표의 전략은 이제 김무성 일병 구하기가 아닌가. 저는 여기다 김무성 일병 구하기,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화 제목이죠. 그래서 이 배신의 아이콘 김무성을 구하기를 위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것을 고려하는 홍준표. 근데 아주 이상한 게 있어요. 홍준표 씨는 사기 탄핵과 부정선거에 침묵하고 있어요. 온 국민이 아는데. 사기 탄핵. 맞아요. 그 다음에 부정선거. 저도 편지지에다가 투표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편지지에 했는데 이것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로 부정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데 거기에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홍준표 씨는 왜 그럴까요? 이 양반은 위장 보수입니까? 아니,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침묵하지 말아야 될 사기 탄핵과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그렇죠. 셔텀하우스 야당 지도자가 있길래 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탄핵 부정선거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 박근혜 대통령이 일주일에 몇 번씩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4번 이상이요. 4번. 전 세계에 일주일에 4번씩 재판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불법을 네. 이 불법을 야당 지도자가 눈 감아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홍준표가. 네? 그러면서 출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입을 열어서 사기 탄핵과 부정선거와 그리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뭘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을 살인적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살인적 재판에 이제 공동으로 지원해주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정세균 국회의장이고, 네. 그 다음에 양승태 대법원장이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야당 지도자. 홍준표,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침묵함으로써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 여자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되는데. 아니죠. 정말 또 대통령 했던 대통령이시잖아요. 어떻게 일주일에 4번씩 살인적 재판을 끌고 갑니까? 이 살인적 재판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 국회의원들 300명 국회의원들 중에 의로운 국회의원들 없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65명의 국회의원들은 지금은 다 그쪽으로 넘어갔습니까? 김진태 얘기해야죠. 그때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살인적 재판을 이제는 멈춰라. 이제 태극기 우리 민심들이 이제는 국회를 찾아 들어가 300명 국회의원들 우리의 대표들에게 맞습니다. 살인적 재판을 그만두게끔 해라. 그리고 불구속으로 재판하게끔 해라. 이제는 외칠 때가 된 겁니다. 저요 지금 몇 달이에요. 처음에 그 까만 넥타이 매셨었잖아요. 그럼요. 대표님은. 자, 홍준표 박 전 대통령 탈당 권유 꼼수가 아니고 큰 수다. 자, 좋아. 큰 수다라고 했으면 사기 탄핵과 부정선거엔 왜 침묵하느냐? 홍준표. 당신은 진짜 폐륜한가? 친박 핵심 박 전 대통령이 탄핵 관련 정치 메시지 낼 가능성이 있다. 이건 내셔야죠. 당신이 할 말은 민주주의에서 하셔야죠. 15일 한국당 대구 집회 때 양측의 충돌 가능성도 거론. 대구에 사시는 대구 시민 여러분, 이 살인적 재판, 일주일에 4번씩 끌고 가는 사법부 수장 양승태의 살인적 재판, 이것을 묵인하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비겁함, 문재인 대통령의 방관함, 이것은 이제 우리 태극기 물결이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항거해야 됩니다. 항거해야 됩니다. 살인적 재판,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주일 사회의 이 공판. 죽입니다. 제가 재판을 받아봐서 알지만. 그렇죠. 그것도 7시간, 8시간 동안에 이걸 앉아 있어야 되니 이게 되겠습니까? 살인적 재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법정에서 죽이겠다는 겁니까?
진짜 시사 브리핑 할 때 얼굴을 보시면 알지만 지금 한성주 대표님도 얼굴이 제가 화면상 보니까 말이 아닌데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나 그 4일 동안 아유. 자, 손흥민 씨가 월드컵 예선서 부진하더니만 유럽 돌아가서 시즌 1호 골을 넣었다. 어허. 저는 손흥민 씨가 네. 팀워크이 이 토트넘이라고 하는 데서 수비수가 있고 수비수가 링커에게 공을 던지면 링커가 달려 들어가는 손흥민 앞자리에다가 탁탁 던져주는 이것이 있으니까 손흥민 씨는 토트넘에서는 나는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표팀에 들어가면 이것을 볼을 공급해주는 이 라인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니까 못 넣는 겁니다. 따라서 월드컵에서 부진했던 것을 손흥민 씨 개인에게 찾아서는 안 됩니다. 팀워크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 훈련을 과연 국가대표 이 감독이 시키고 있느냐? 토트넘과 같은 그 빠르고 정확한 이 찔러주기 패스가 제대로 되느냐? 여기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팀워크의 문제입니다. 수비수로부터 링커를 거쳐갖고 이제 손흥민 씨에게 볼이 공급되는 이 월드컵 이 대표팀에서의 이 공급 라인을 이제는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 김명수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을 단호히 반대한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하는 단체 일동해갖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동성혼 허용 개헌 반대 대학청년연대, 전국 43개 대학 60개 캠퍼스 단체, 바른성 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바른교육 교수연합, 바른교육 교사연대, 차세대 바로 세우기 학부모, 차세대 바른교육 국민연대, 한국가족보건협회, 21세기 청년문화연대, 전국 유권자연맹, 밝은 인터넷, 동성애 입법 반대 국민연합, 바른군인 인권연구소, 시민단체 일동 해갖고 쭉 들어가 있는데 1번 여기에 군대 동성애 허용. 군대 동성애가 뭡니까? 진짜 이분이 말도 안 돼요. 자, 군대 상급자가 네. 이제 하급자 들어오면 예쁘장한 하급자 들어오면 후장 섹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우 징그러워요. 말만 자, 들어도. 이걸 김명수 씨 후보자가 이제 허용하는 발언을 여기 예를 쭉 들었어요. 제가 네.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2012년 동성애 옹호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이 사람이 개최했네요. 동성 결혼 불허하는 대법원 판결과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을 허용하는 헌재 결정과 정반대되는 주장들을 하게 하였다. 이 사람이 한 겁니다. 김명수가. 네. 자, 그러면 김명수가 대법원장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군대가 개판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상급자가 하급자 들어오면 예쁘장하게 생긴 놈이 잘생기던지. 있으면 네. 야, 후장 돼. 이게 말이 됩니까? 군대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가 김명수라고 하는 것을 국민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후장 섹스를 통해 갖고 군대를 파괴하는 것이 지금 이 좌파 종북 간첩단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 김명수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은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대법관들과 헌재 재판관들을 지명할 위험을 폭증시킵니다. 이게 지당한 거죠. 그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서 김명수 후보자를 대통령께서 이제 대법원장으로 인준을 해달라 하고 국회에 던진 겁니다. 이건 엄청난 전쟁입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동성애 옹호 학술대회 개최, 옹호 번역책 출판 기획 등에 참여하였음에도 국회 청문회에서는 동성애 동성혼 관련 부분 개인적으로 특별히 공부하거나 생각한 바 없다고 2회에 걸쳐 사실과 다르게 거짓 답변을 하였습니다. 거짓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국민의당의 누구죠? 안철수 대표님 이거 직시하셔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군대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분을 대법원장에 앉히면 대한민국 군대 동성애로 이제는 완전히 파괴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동성애 옹호자들을 대법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단호하게 반대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 이걸 하는 반에도 몇 천만 원. 시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문비오천가. 아이돌 가수 같은 문 대통령 인기에 언론도 주눅들어. 이게 말씀이죠.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전화를 하면 60대 이상이라고 하면은 전화를 끊는답니다. 예? 저는 오지도 않던데. 전화를 끊는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조작된 이 여론조사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고공행진을 한다고 해놓고 막 밀어붙이기를 하는 겁니다. 자, 대통령의 극성 추종자들은 완장찬 홍위병 행세를 하고 있다. 타깃을 찍어 문자 폭탄을 보내고 집단 공격을 퍼붓는다. 이니 문 대통령,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가 그들의 구호다. 이들에게 문 대통령은 절대 선이다. 정책의 시시비비는 따지지 않는다. 맹목적이고 무정권적인 추종만 있을 뿐이다. 이것이 문 대통령 추종 세력입니다. 세상이 뒤집혀도 할 말은 해야 하는 것이 언론이다. 그런데 언론도 고공 지지율에 주눅 들었다. 아니지. 같은 패거리지. 네, 아주 언론은 반역한 그래. 이 JTBC를 포함해갖고 대한민국의 사기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언론이지. 50대 언론사. 그런데 언론도 고공 지지율에 주눅 들었다. 감시와 비판은커녕 영압과 미화가 난무한다. 북핵 와중에 대통령이 산에 올라도 언론에선 서민적 풍모가 강조된다. 이 짓을 하는 거지. 짜고 치는 고돌인데. 지금 국정 운영에 정색하고 나를 세운 언론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것도 모자라 지상파까지 장악하겠다고 한다. KBS, MBC를 손봐야 한다는 여당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이게 지금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것이죠. 온 나라의 문비어천가가 울려 퍼지고 있다. 당장은 정권도 편할 것이다. 하지만 비판 없는 찬양은 결국 독으로 돌아온다. 독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5천만 국민에게 돌아오는 맞습니다. 겁니다. 임진왜란, 언론을 선조가 이제 외변 난다고 하는 자들 없어. 다 잘라버려. 땅굴 있다고 하는 자들 잘라버려. 똑같은 짓을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거 위험하지 않아. 우리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핵무기가 땅굴로 또 파고 들어오면 나라가 망하게 되면 이걸 어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시사 브리핑을 또 들어보니까요. 또 그 시대에 돌아가는 것을 또 바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 대통령 전술 핵 배치 반대, 정부는 대북 지원 검토, 이게 세계가 제재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 사설을 썼습니다. 이날 정부가 국제기구 요청에 따라 북한에 800만 달러 지원 검토를 발표한 것도 수긍하지 않는다. 북한 아동 임산부 구호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맞죠? 네, 하지만 그렇죠. 지금은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5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 불과 이틀이다. 어떤 일에도 때가 있다. 미군 12개 중국 은행 제재를 검토한다고 하고 유럽도 추가 독자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구멍을 막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한국 정부가 아무리 인도적 차원이라고 해도 이틀 만에 대북 지원에 나선다면 어떻게 되나? 당장 일본 정부는 반대한다고 공언했다.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가 일본뿐이 아닐 것이다. 야, 진짜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에 네. 대한민국의 한국은행, 국민은행 이 800만 달러를 지원하면 이게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예? 주요 은행이 800만 달러에 물려갖고 이제 미국의 제재가 들어오면 망하는 겁니다. 이 망하는 길로 문재인 정부가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도 제재한다고 하는데 한국 정부 제재 안 하겠어요? 자, 결국 이명박 표적 적폐청산, 군엔 북더 신뢰 인물까지. 이게 말이 됩니까? 국방부 군 적폐청산위원회에 과거 천안함 폭침 문제에 북한이 더 믿음이 간다고 했던 정치인을 포함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지금 이제 군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천안함 2010년도 3월 26일 날 천안함 폭침됐는데 천안함 폭침은 북한이 한 거 아니다. 우리는 북한이 더 신뢰가 간다. 남한 정부, 남한 군 못 믿겠다. 한 사람을 군 적폐 위원회에다가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우리 조선일보 사설이 쓰고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 그동안에 안 보던 사이에. 자, 다른 부처에도 적폐청산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교육부는 국정역사 교과서를, 외교부는 한일위안부 합의를 조사한다. 정권 임기 5년이 긴 시간이 아닌데도 새 정부 출범 후 미래라는 말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 적폐청산뿐이다. 그러니까. 과거를 들춰서 이제는 공기를 어쩌겠단 말인가. 이런 진짜 생각이 드네요. 이게 문재인과 임종석이가 벌리는 일입니다. 이 대한민국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자, 대한민국의 언론의 리더십은 종북 간첩단에 의해서 장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곳곳에 애국적인 팬들이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이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오늘 읽어본 몇몇 논설도 그렇고
칼럼도 그렇고 그러한 의인들이 이제는 많이 일어나 줘야 되겠습니다. 너무 시급합니다. 이제 북한은 오늘 3,400km 날아가 3,700km 날아갔죠. 네, 엄청. 일본을 건너서. 예. 그래서 전쟁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만간에 괌과 하와이에다가 던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김정은이가 제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날 좀 먼저 때려주라. 그러면 땅굴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장악하겠다. 3, 4분 내에 모든 곳에다가 인공기를 꽂겠다. 이걸 가지고 도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좀 이따가 땅굴 증거 한 번 더 제시하고 2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꽃의 색깔도 너무 다양합니다. 아름다운 가을의 색깔인 이 국화꽃색의 또 한 가지 하얀색이 있죠. 죽은 자에게 주는 하얀 조화 말입니다. 우리 대통령님을, 박근혜 대통령님을 죽이지 않을 작정이라면 누구나 외쳐주십시오. 석방해라. 불구속으로 불기소해서 조사해라. 우리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얀 조화꽃을 바치기 이전에 아름다운 국화 향기가 나는 그런 가을에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010-5368-1782 너무도 오랜만에 우리는 애국자, 우파 애국자 한성주 장군님의 시사브리핑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가을에 감사합니다. 010-5368-1782 윤에스더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개성국 TV의 한성주 장군님의 시사브리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겁니까? 진짜 시사 브리핑 할 때 얼굴을 보시면 알지만 지금 한성주 대표님도 얼굴이 제가 화면상 보니까 말이 아닌데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나 그 4일 동안 아유. 자, 손흥민 씨가 월드컵 예선서 부진하더니만 유럽 돌아가서 시즌 1호 골을 넣었다. 어허. 저는 손흥민 씨가 네. 팀워크이 이 토트넘이라고 하는 데서 수비수가 있고 수비수가 링커에게 공을 던지면 링커가 달려 들어가는 손흥민 앞자리에다가 탁탁 던져주는 이것이 있으니까 손흥민 씨는 토트넘에서는 나는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표팀에 들어가면 이것을 볼을 공급해주는 이 라인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니까 못 넣는 겁니다. 따라서 월드컵에서 부진했던 것을 손흥민 씨 개인에게 찾아서는 안 됩니다. 팀워크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 훈련을 과연 국가대표 이 감독이 시키고 있느냐? 토트넘과 같은 그 빠르고 정확한 이 찔러주기 패스가 제대로 되느냐? 여기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팀워크의 문제입니다. 수비수로부터 링컨을 거쳐갖고 이제 손흥민 씨에게 볼이 공급되는 이 월드컵 이 대표팀에서의 이 공급 라인을 이제는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 김명수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을 단호히 반대한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하는 단체에 일동해갖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동성혼인 허용 개헌 반대 대학청년연대, 전국 43개 대학 60개 캠퍼스 단체, 바른성 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바른교육 교수연합, 바른교육 교사연대, 차세대 바로 세우기 학부모, 차세대 바른교육 국민연대, 한국가족보건협회, 21세기 청년문화연대, 전국 유권자연맹, 밝은 인터넷, 동성애 입법 반대 국민연합, 바른군인 인권연구소, 시민단체 일동 해갖고 쭉 들어가 있는데 1번 여기에 군대 동성애 허용. 군대 동성애가 뭡니까? 이분이 말도 안 돼요. 자, 군대 상급자가 네. 이제 하급자 들어오면 예쁘장한 하급자 들어오면 후장 섹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우 징그러워요. 말만 자, 들어도. 이걸 김명수 씨 후보자가 이제 허용하는 발언을 여기 예를 쭉 들었어요.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2012년 동성애 옹호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이 사람이 개최했네요. 동성 결혼 불허하는 대법원 판결과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을 허용하는 헌재 결정과 정반대되는 주장들을 하게 하였다. 이 사람이 한 겁니다. 김명수가. 네. 자, 그러면 김명수가 대법원장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군대가 개판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상급자가 하급자 들어오면 예쁘장하게 생긴 놈 잘생기던지 있으면 네. 야 후장 돼. 이게 말이 됩니까? 군대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가 김명수라고 하는 것을 국민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후장 섹스를 통해 갖고 군대를 파괴하는 것이 지금 이 좌파 종북 간첩단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 김명수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은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대법관들과 헌재 재판관들을 지명할 위험을 폭증시킵니다. 이게 지당한 거죠. 그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서 김명수 후보자를 대통령께서 이제 대법원장으로 인준을 해달라 하고 국회에 참으로 오랜만에 개성국 TV에 한성주 장군님의 시사 브리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도 오랜만에 한성주 대표님 지금 찾아뵙습니다. 장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땅굴한복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들 독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제 제가 땅굴안보 관련해서 이제 명예훼손 모독 및 업무방해 이걸로 항소심을 했는데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제1심의 선고대로 8개월 징역에 2년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는 말 한마디 한마디 명예훼손 모독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하면서 이제 또 시국이 시국이라만큼 여기에 대한 시사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9월 15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네네. 예. 근데 지금 대표님은 저야 뭐 선교제에 있어서 까무잡잡하더라도 뭐 이해가 되지만 많이 까무잡잡해지셨어요. 그렇습니까? 한국이 많이 더웠나요? 네.
저도 이제 참 길거리를 걸으면서 네, 네, 하여튼 너무 오랫동안에 뵙지를 못해서요.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어제 법정에도 한 30명 이상의 또 우리 애국 동주들이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그걸 하면서 땅굴 있다 대비해야 된다라고 우리 항소심 재판부에다가 탄원서를 내어주신 한 1,500여 명 이상 또 제가 모르는 분들 하면은 2,000명 정도 한 되죠. 2,000명에 가까운 탄원인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감사를 못 드리는 것 용서해 주시고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에서도 어느 나라도 굉장히 뭐 인도네시아, 미국, 네. 시카고에서도 보내주시고 네. 또 뭐, 필리핀, 호주에서도 네, 보내주시고 호주, 또 필리핀 선교지에서 또 꼬마 아이들이 또 서명을 해갖고 몇 명 정도가 보냈죠? 68명이 보냈습니다. 예. 직접 필리핀에서. 예,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영문으로 써서 작성해서 예, 너무. 보내고.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님도 구속되신 것처럼 구속을 검사 쪽 그쪽에서는 구속하자 그랬잖아요. 그런 쪽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팔순 노인분들, 팔순에 가까운 어르신들. 노인분들도 또 팔순 넘기신 분들도 탄원서에 해주시고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다시 한번 또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다시 시사 브리핑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또 시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선일보 과거에는 제가 몇 명에 간쳤다니 뭔지를 이제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또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알 국민들은 다 아신다고. 네, 집행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조선일보 9월 15일 금요일자인데 문 대통령께서 전술핵 반입 동의 안 한다, 반대한다라고 했죠. CNN과 인터뷰를 했고 북핵에 우리도 핵 맞서면 남북 간 평화 유지가 어렵다. 북이 핵을 갖더라도 우리는 핵 안 갖고 평화를 유지하겠다. 제재 대화 병행 정책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북핵에 항복하겠다라고 하는 뜻이냐. 1592년도 임진왜란이 났지 않습니까? 임진왜란이 4월 13일 날 시작이 됐는데 그 전까지 선조는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외변 안 난다. 절대로 도망가지 말고 집 지켜라. 이랬는데 난 겁니다. 그러면 선조 대왕은 유성룡, 그 당시 좌의정이죠. 국방부 장관을 지휘하는 삼정승 가운데 좌의정 유성룡 씨가 이제 외변이 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하는데 철저하게 깔고 뭉기고 외변은 없다. 민심은 동요하지 마라. 이러면서 전쟁을 맞이한 사람이 선조 왕입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북핵은 위험하지 않다. 대화로도 풀 수 있다. 이걸 계속 고집하는 1592년도에 이제 선조왕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서 북핵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합니다. 선조왕이 유성룡, 좌의정 유성룡을 핍박했던 것과 똑같이 전술핵을 가져다 놔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압박하면서 북핵에는 항복하자라고 하는 결과론적으로 그러한 위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2당 자유한국당과 또 국민당. 아니 정의당인가? 네, 정의당. 그 당에서는 심상정 그분이 하시는 아니요, 거. 그 정의당이 아니죠. 자한당? 한국당과 요새는 당도 관심이 없어요. 네. 옛날에다 당. 유승민당, 유승민당에서는 공격을 했죠. 아예 안보를 포기한 대통령이다. 그리고 또 홍준표 씨는 어떻게 우리 새총 네. 이런 것을 개량을 해갖고 대포를 맞겠다고 하는 거냐? 그러면 할 소리는 했군요. 공기총을 개량해갖고 대포를 막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맞죠. 북한 핵을 우리가 아무리 다른 데 투자를 한다고 그걸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방법은 전술핵과 우리가 핵무장하는 것이다. 그것으로라도 우리가 미국과 협조해서 북핵에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4차 핵실험 2015년 1월 달에 있었죠. 4차 핵실험에 끊었던 대북 인도적 지원을 6차 핵실험 올해 9월 3일 날 있었죠.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라고 나온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그래서 북핵을 지원하겠다는 거냐. 결국은 이 돈이 들어가면 큰 돈인데요. 800만 달러면요. 91억 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세계는 제재 국면으로 들어갔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돈을 퍼주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정서와 어긋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게 국민의 바람일까요? 뭔가 지금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 반원전 환경단체 공론화위에서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왜 이탈하느냐? 백지화 공약 이제 원전은 백지화하겠다 하는데 지금은 중립지키겠다 하고 후퇴를 한 겁니다. 이 후퇴는 안 된다라고 반원전 환경단체가 이제 공론화에서 빠져나가서 공론화 자체를 무산시키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전 이거 하면은 안 됩니다. 엄청나게 세금으로 그걸 이제 막아야 됩니다. 화력 발전을 하든지 이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또 환경의 문제도 더 큰 또 환경의 문제를 가져오고.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웃는 얼굴로 이렇게 나왔는데 북한의 핵개발은 체제 안전 보장받기 위한 것. 그리고 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제 안전 보장받기 위한 것이니까 저거는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중러가 유엔 결의 잘 이행하면 이번 결의 대단히 실효성 있을 것. 찻대고 포대고 다 했는데 무슨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원유 공급도 차단하자고 하는 것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서 못했고 또 김정은이 호주머니 그다음에 김정은이 여동생 그 호주머니 그다음에 황병서나 뭐 이런 호주머니를 다 묶어놓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중러가 했죠. 그래서 선조가 1592년 외변은 없다. 일본은 쳐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북의 남침은 없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형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검토 하필 이 시기에 왜 하느냐? 하필 이 시기에. 여기 인비저블 핸드가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전술핵 얘기 꺼내지도 말라던 워싱턴 나토식 공유는 고려해 볼 만하다. 금기시해왔던 미 싱크탱크들 이젠 협상 카드로 거론 가능하다. 왜? 이 레드라인을 침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ICBM이 워싱턴까지 때릴 수 있도록 지금 개발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급해졌습니다. 미국이 다 급해졌습니다. 자, 전술핵 반대가 더 많긴 하지만 트럼프 정부와 가까운 전문가들 미국 전술핵 한국에 재배치하고 핵정보 사용권은 공유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북중 자극해 안보 불안만 가중된다. 미 배치할 전술핵 인력도 없다. 중국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북도 선제 공격 유혹이 느낄 것이다. 한국, 미를 못 믿는 게 문제다. 미국 전략자산 추가 배치와 미사일 방어 확충이 현실적 대안이다 하고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보면은 언론은 어느 편인지 아주 애매꾸리하게끔 쓰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반역의 언론들입니다. 자, 국군의 날 행사 때 대북 무력 시위를 하겠답니다. 평택 해군기지에서 28일 열린다. 북타격용 무기들 대거 공개한다 하는데 공기총 성능 개량해갖고 대포를 대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핵 이외의 것으로 그것이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홍준표 씨가. 자, 홍준표 친박 반대 정면 돌파하겠다. 최경환이는 홍준표는 폐륜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폐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준표의 전략은 이제 김무성 일병 구하기가 아닌가. 저는 여기다 김무성 일병 구하기,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화 제목이죠. 그래서 이 배신의 아이콘 김무성이를 구하기를 위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것을 고려하는 홍준표. 근데 아주 이상한 게 있어요. 홍준표 씨는 사기 탄핵과 부정선거에 침묵하고 있어요. 온 국민이 아는데. 그러니까.
사기 탄핵, 맞아요. 그 다음에 부정선거. 저도 편지지에다가 투표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편지지 했는데 이것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로 부정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데 거기엔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홍준표 씨는 왜 그럴까요? 이 양반은 위장 보수입니까? 아니,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침묵하지 말아야 될 사기 탄핵과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그렇죠. 샤탐하우스. 야당 지도자가 있길래 참 안타까운 현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탄핵 부정선거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 박근혜 대통령이 일주일에 몇 번씩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4번 이상이요. 4번. 전 세계에 일주일에 4번씩 재판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옳은 안타깝습니다.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불법을 네. 이 불법을 야당 지도자가 눈 감아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홍준표가. 예? 그러면서 출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입을 열어서 사기 탄핵과 부정선거와 그리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뭘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을 살인적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살인적 재판에 이제 공동으로 지원해주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정세균 국회의장이고, 네. 그 다음에 양승태 대법원장이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야당 지도자. 홍준표.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침묵함으로써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 여자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되는데, 정말 또. 대통령 했던 대통령이시잖아요. 분을 어떻게 일주일에 4번씩 살인적 재판을 끌고 갑니까? 이 살인적 재판,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 국회의원들, 300명 국회의원들 중에 의로운 국회의원들 없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65명의 국회의원들은 지금은 다 그쪽으로 넘어갔습니까? 김진태 얘기해야죠. 그때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살인적 재판을 이제는 멈춰라. 이제 태극기 우리 민심들이 이제는 국회를 찾아 들어가 300명 국회의원들, 우리의 대표들에게 맞습니다. 살인적 재판을 그만두게끔 해라. 그리고 불구속으로 재판하게끔 해라. 이제는 외칠 때가 된 겁니다. 저 지금 몇 달이에요. 처음에 그 까만 넥타이 매셨었잖아요. 그럼요. 대표님은. 자, 홍준표 박 전 대통령 탈당 권유 꼼수가 아니고 큰 수다. 자, 좋아. 큰 수다라고 했으면 사기 탄핵과 부정선거에 왜 침묵하느냐? 홍준표. 당신은 진짜 패륜한가? 친박 핵심 박 전 대통령이 탄핵 관련 정치 메시지 낼 가능성이 있다. 이건 내셔야죠. 당신이 할 말은 민주주의에서 하셔야죠. 15일 한국당 대구 집회 때 양측의 충돌 가능성도 거론. 대구에 사시는 대구 시민 여러분, 이 살인적 재판, 일주일에 4번씩 끌고 가는 사법부 수장 양승태의 살인적 재판, 이것을 묵인하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비겁함, 문재인 대통령의 방관함, 이것은 이제 우리 태극기 태극기 물결이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항거해야 됩니다. 항거해야 됩니다. 살인적 재판,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주일 사회의 이 공판, 죽입니다. 제가 재판을 받아봐서 알지만. 그렇죠. 그것도 7시간, 8시간 동안에 이걸 앉아 있어야 되니 이게 되겠습니까? 살인적 재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법정에서